사회 일단은 1차 시 우리나라의 정치발전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사진을 보고 1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을 예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원에서 배우는 것은 총 3가지예요.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두 번째는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세 번째는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이라는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모든 사회나 국어 그리고 과학과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단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들은 전부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단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바로 정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진에 있는 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큰 사진은 국회의사당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제21대 총선거를 했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했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의원들이 여기서 법을 만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그리고 집행하는 그런 기관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게 법을 만드는 부서를 입법부라고 부르고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그러면 금방 이루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그리고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그리고 세 번째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져 왔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단편 떨어진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시로 보여주는 사진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배울 내용에 어떻게 보면 힌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6월 민주항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6월 민주항쟁은 요런 것이 나올 때는 선생님이 약간의 설명도 해주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은 1986년인가로 기억합니다. 그때 5공화국 때 대통령을 선거를 하는 것은 직선제라고 하는 것은 직접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뽑을까요? 맞아요. 지금도 직접 뽑습니다. 대통령을 직접 뽑고 국회의원을 직접 뽑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간접선거였고, 간접선거란 것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래서 국민의 뜻이 다 전달되는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그 분노가 모여서 6월 민주항쟁으로서 대통령 선거를 국민이 직접 뽑는 선거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정부가 제6공화국입니다. 이건 공부를 하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학급 자치회. 우리는 지금 학교에 오지 않기 때문에 학급 자치회를 할 수가 없지만 이 학급회의 혹은 학급 자치회를 통해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의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기본 원리를 공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대법원이 나와 있죠. 자, 이 대법원은 법원 중에서 가장 높은 기관입니다. 그러면 법원은 뭐 하는 것이냐? 법은 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법을 판결 혹은 심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법원에서는 법을 판결하고 심판하고, 여기 나오는 입법부에서는 법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 있는 밑에 서울 정부 서울청사, 여기는 행정부예요. 행정부는 법을 집행합니다. 행정부는 법의 집행을.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곳, 그 다음 법을 심판하는 곳, 법을 만드는 곳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삼권 분립이라고 하거든요.
말이 어렵죠? 이 3권, 세 가지 권리예요. 법을 판결하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만드는 것을 분리. 세 가지 권력을 분리시켜서 서로 견제하고 그 견제를 통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이런 현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삼권이 분리되지 않은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이전까지 보면 삼권이 분리되지가 않았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삼권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의 사또, 원님인 경우에는 자기 동네에 있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판단하고 판단한 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 3개가 다 있기 때문에 원님이 잘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의 학습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했는가.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는 민주주의의 역사. 그 다음에 시민 정치 참여 활동, 시민의 정치 참여 활동. 이 우리 사회 발전의 중요한 까닭은 무엇인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배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올바른 태도가 필요한 까닭.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무엇이라는 것인지 알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거죠. 국가가 이 일을 맡은 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의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국가의 일을 맡은 기관, 아까 말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것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배워보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8쪽. 8쪽은 링컨의 연설에 담긴 국민을 위한 정부의 의미를 친구들과 얘기해보자. 자, 이거는 미국 대통령인 링컨은 아주 위대한 업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미국에서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것 때문에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이 바로 미국 남북전쟁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진행되던 1863년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에서 일어난 전투는 5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다. 사상자라는 것은 죽은 사람과 다친 사람을 합쳐서 5만 명이라는 거예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이곳을 찾아 죽은 병사들을 추모하는 연설을 했다. 우리 조상들은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지키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싸웠던 그분들이 애타게 이루고자 염원했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는 모두 새롭게 보장된 자유를 누릴 것이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정부는 지구상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이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 있는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향점이에요.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밝혀주는 겁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국민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민주정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살고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낱말을 찾아서 써보고, 찾은 낱말을 이용해서 내가 살고 싶은 나라의 모습을 써보자.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어떤 단어들이 필요한지. 자, 우리 헌법의 저문을 봅시다. 오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의 한과 4.19 민주주의 이념을 이어받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의 사명에 따라서 정의, 인도와 동포사랑으로 교례의 단계를 튼튼히 하고 모든 사회의 나쁜 버릇과 옳지 못함을 깨트리며 자유와 어울림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더욱 튼튼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마다 기회를 고르게 하고 능력을 한껏 펼쳐내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의 생활을 고르게 높이고 밖으로는 세계 평화와 인류가 함께 번영하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마련하고자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0일에 제정하였고
8번에 걸쳐 고친 헌법은 이제 국민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따라 고친다. 1987년 10월 29일. 자,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의 1조 1항부터 하기 전에 앞에 이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고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건지 미리 말하게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이라고 하고, 이 전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글이에요. 어려운 글인데 이걸 다 해석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서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를 하나씩 찾아보면서 공부할 과제를 찾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이게 문장은 한 문장밖에 안 되고 책도 요거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하려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자, 여러분들의 능력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